안녕하세요. 저는 39살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아들, 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옛말에 연장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저는 결혼 생활 10년을 딱 채우고서야 그걸 깨닫고 사람 고쳐 쓰는 걸 결국 포기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집이며 경제적 독립이며 그런 거 제대로 안 되면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안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둘이 같이 벌어서 살림하고 싶은 마음으로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을까요?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은 현실이더라고요. 둘이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는 현실이죠. 사랑도 돈 앞에선 하찮아지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은 제가 아이들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통장에 분유 살 돈도 없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여유 있는 삶이 더욱 소중하고 이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 안 하고 살았다면 남편과 상식 없는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면서 버는 돈 다 주고 하녀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결혼할 때 말하기를 자기 부모님이 동네쇼 슈퍼를 하시고 자기도 지금은 배달 일을 하지만 나중에 부모님 슈퍼를 물려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물질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슈퍼는 무슨 그냥 동네 구멍가게더라고요. 게다가 연애 때는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돈에 굉장히 쪼잔한 걸 느꼈어요. 물론 돈을 벌긴 합니다. 택배 상하차도 하고 배달 일도 하고요. 저는 10년 전 결혼할 때 2억 5천 아파트에 대출금 6천을 껴서 집을 사서 시작했어요. 집 살 때 2천 보탰고 혼수로도 2천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남편이 했는데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결혼하고서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신혼집 살 때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꼴랑 2천만 원 보태면서 설마 공동명의로 하자는 거 아니지? 이런 말을 듣고 저는 그때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해서 집 명의를 남편으로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자기 명의로 된 자기 집 대출금 갚는다고 버는 돈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생활비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여태 살았냐 하실 텐데 집 대출금, 자동차 할부 관리비는 남편이 내고 있고 그 외에 공과금과 식비, 제 보험료, 핸드폰비, 분유값, 아기용품 등등은 제가 조금씩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몇 년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못 구하니 파트로 했었고 한 달에 100에서 120 버는 걸로 생활비를 충당했죠. 신랑은 한 번도 제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도 않으면서 항상 저에게 번 돈을 생활비로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카드로 마트며 식비며 이런 걸 다 내게 했어요. 저한테 돈 땡전 한 푼 안 주고요. 제 월급은 모조리 빠져나가고 1원도 안 남는데 당연히 애 둘 키우면서 120 갖고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모자란 돈은 친정에서 보태주시기도 하고 시댁에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메꾸곤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담뱃값, 술값도 다 제 카드로 결제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집도 다 우리 집에서 해준 건데 공동명의 바라는 네가 웃긴 거야. 그리고 내가 대출금 다 내니까 생활비 내는 건 네가 하는 게 맞지? 이럽니다. 대출금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된다 그래? 그거 갖고 남는 건 생활비를 좀 줘야 나도 숨통이 트이지. 난 빚지는 게 싫어. 당신은 빚 하나도 없잖아. 빚부터 빨리 갚아야 돈을 주지. 지금은 나도 여유가 없어. 맨날 궁상맞게 살고 애들 데리고 어디 한번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빚만 빨리 갚는다고 행복한 게 아닌데 남편 때문에 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하고 너무 피폐했습니다.
6천 대출 받았다고 생활비 땡전 한 푼 안 주면서 그 대출금 갖고 있는 동안은 어쨌든 제가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제가 쓸 건 하나도 못 쓰고 모조리 생활비로 들어가고 자기는 자기 명의로 된 집이라도 있죠. 애가 둘인데 식비며 애들한테 들어가는 건 저한테 다 떠맡긴 채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이랑 진짜 같이 살기 싫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돈 때문에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지 돈 아니라고 내가 번 돈으로 자기는 맨날 뭐 사 먹고 술, 담배, 기름값으로 쓰고 저한테는 자랑하듯이 대출금 통장 보여주면서 나 이만큼 갚았다 이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돌겠는데 제 카드 결제일 되면 내가 갚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고 남편은 진짜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자기 것만 어떻게든 갚으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마인드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가 봤을 땐 머리도 나빠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육아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독박 육아에 살림하면서 알바까지 해야 하는데 애 아빠라는 사람 자기 할 일만 하고 가정은 나 몰라라 하니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참아야 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뒤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지독한 시댁이 있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시댁에 인사만 드리려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확실히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그제야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로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온종일 아버지 구멍가게에 앉아있지 않으면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런 건지 결혼 후부터 집을 엄청 들락거리며 냉장고부터 일일이 다 참견하셨습니다. 본인 아들 밥은 잘 먹어야 한다고 하루 걸러 온갖 반찬과 국 종류를 다 싸가지고 오면서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따로 안 해도 돼서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지치기 시작했고요. 간섭도 문제지만 제가 정말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50대 후반이셨고 남편 형제들 아들 셋을 전부 집에서 출산하셨어요. 옛날 말로 밭일하다가 아이고 배야 하면 낳고 바로 일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 셋을 그런 식으로 수월하게 낳으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월하게 출산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제 큰아들이 뱃속에서 정말 슈퍼 베이비였어요. 예정일까지 가면 4.5kg 넘을 것 같다고 산모가 힘들어서 안 되니 예정일보다 38주에 유도분만 하자고 병원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저 그 말 듣고 심란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조금 일찍 유도분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난리 방방 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애를 억지로 나오게 만드는 거니? 나올 때 되면 애가 어련히 알아서 나오는데 예정일보다 하루라도 빨리 태어나면 키울 때 애가 어디가 이상해도 이상한 거다. 예정일보다 하루 먼저 태어나는 것도 안 되고 딱 맞춰서 나와야 애가 멀쩡한 거야. 예정일보다 2주나 당겨서 낳으라니? 뭐 그런 의사가 다 있니? 애셋 낳아본 내가 더 잘하니 그런 의사 말 듣지도 마라. 어머니, 애가 너무 커서 안 된대요. 날짜 제대로 맞추면 유도분만 시도도 못하고 저 수술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유도분만이 그냥 촉진제만 투여해서 일찍 낳게 하는 것뿐이지 자연분만이에요. 그래야 저도 회복이 빠르고요. 몇 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일 뿐 앞뒤로 열흘 정도는 당겨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도통 말이 씨가 안 먹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는 아들 셋을 정확히 280일 딱 되는 날 낳았어.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는 거는 다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하고 아들 셋을 하루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280일 만에 정확히 낳았다고 우기시는 겁니다. 어머니, 저 빈혈 심해서 출산할 때 수혈도 받아야 하는데 수술하면 제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당겨서 자연분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예정일 날 낳아도 수술 안 하고 다 나을 수 있어. 병원에서는 지들 돈 벌려고 하는 소리니까 의사 말 듣지 말고 제 날짜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시길래 아니요 어머님, 저 초산이고 애도 커서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나이는 우리 친정엄마도 젊으면서 생각은 왜 그리 고리타분하신지 제가 계속 그냥 유도분만 할 거라고 했더니 고집 피우지 말고 말 들으라네요. 절대 당겨서 날짜 잡아서 낳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일찍 진통 오면 어쩌냐고 했더니 그 무름에는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서 유도분만 소리 듣고 무섭고 겁나는데 어머니가 저러시니 정말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아기 낳는 사람은 저입니다. 정상적인 제 날짜 맞춰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간절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그래,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전하게 낳아야지. 애기 큰 거 신경 쓰지 말고 엄마라도 많이 먹고 힘 모아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런 말은 못 해줄 망정 무조건 의사 말 듣지 말고 병원도 자주 갈 필요 없고 때가 되면 애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우기셨습니다.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되어서 어머니를 같이 설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며느리 말은 안 들어도 아들 말은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 난리를 보고도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하라고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대한민국에 애 낳는 사람이 너 혼자냐고 유세를 떤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까지 그렇게 말하니 너무 서운하더군요. 어머니 성격도 보통이 아니신 분이라 제가 2주 앞당겨 분만하면 병원에서 의사한테까지 난리치고도 남으실 것 같아 고민 끝에 시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고 친정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제 시간에 올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2주 빨리 당겨 낳는다고 해도 아이가 워낙 크고 초산인지라 너무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애 낳았다고 연락드리니 병원으로 득달같이 달려오셨는데 첫 손주를 무사히 낳았으면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어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는 수고했단 말 한마디 없이 제 날짜에 낳았어도 자연분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나중에 애한테 문제 있으면 다 네 잘못인 줄 알아라. 이러시는 겁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있는 데서요. 보다 못한 엄마가 사돈, 당겨 낳았어도 애가 커서 우리 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낳았어요. 제 날짜에 낳았으면 자연분만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이제 그만 뭐라 하시고 손잡으시고 마음 푸세요. 엄마 말에 그제야 저에게 눈만 흘기시고는 첫 손자 얼굴을 보시더니 제 아빠랑 판박이라며 그렇게 좋아하셨었죠. 근데 첫 손주를 낳았어도 어머니는 병원비 10만 원도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병원비를 충당했는데 비싼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시면서 조리원 들어가라고 200만 원을 주셨지만 저는 그 돈을 받고도 조리원에 못 들어가겠더군요. 그 돈은 나중에 생활비로 쓰기로 하고 결국 친정엄마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가 뭐 별거라 그러니? 그냥 내가 해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시며 아유 사돈, 제 딸 산후조리는 제가 해줘야죠. 힘들어서 못하십니다. 제가 조리 잘해서 보내드릴 테니 신경 쓰지 마셔요. 하고 시어머니가 조리해 주시겠다는 걸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다고 설득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엄마도 저를 시댁에 보내놓으면 제가 몸조리도 못하고 몸만 망가질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런데 뭐 거기서 끝이었겠어요?
애 낳은 뒤로 조리기간이 추석 명절과 겹쳤는데도 어머니는 저한테 오지 말라 소리는커녕 아기를 친척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굳이 2시간 거리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가 낳은 지 21일 만에 친정에서 2주 산후조리하고 시댁에 가서는 아기는 데리고 있지도 못하고 저는 밥상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석 당일까지 일을 하고 친정에 가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제까지 친정에 있었는데 친정에는 뭐하러 또 가니? 이러시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참았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다 마무리하고 나서야 친정에 갔죠. 그리고 아기 100일이 돼서는 저는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밥이나 한 끼 먹고 사진만 찍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친정 식구들 부르란 얘기도 안 하고 굳이 시댁으로 오라는 겁니다. 떡해서 삼신할머니한테 빌어야 한다나요? 정말 시어머니도 제가 첫애 낳고 둘째 딸 낳아 기를 때까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간섭하는 피곤한 분이십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멀쩡한 분이시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시아버지 술 좋아하시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다가 시댁에 가면 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술 드시면서 게임 같은 걸 하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모은 주사가 그리 심한지 신발로 강아지 온갖 욕을 다 하시는데 애들 커가면서 제가 그런 모습이 싫어서 남편을 통해 얘기했고 남편한테도 아버지의 그런 주사는 똑같이 담지 말라고 말했는데 피는 못 속이나 봐요. 남편 역시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입니다. 주변 이웃들한테 말실수해서 인연 끊어질 뻔한 적도 있고 남편이 잘못한 일에 제가 여러 번 사과한 적도 있고요. 시아버지랑 똑같이 입만 더러워서는 맨날 자기 화나면 신발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시댁 정말 총차적 난국이죠? 그렇게 힘들었는데 뭐하러 저는 둘째까지 낳아서 그 집에 봉사 아닌 봉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 친정에는 잘하냐고요? 그럴 리가요. 멀지도 않은 거리에 친정 부모님 사시는데도 1년에 4번 친정 갑니다. 부모님 생신 2번, 명절 2번 이렇게요. 그것도 맨날 일이 늦게까지 끝나니 3-4시간 앉아있다 오는 게 다입니다. 안부 전화는커녕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의무감에 가는 거지 자기 식구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이 그렇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노래를 불렀기에 집 대출금 6천만 원 빚만 갚으면 생활비를 저한테 줄 알았어요. 6천만 원을 5년 동안 바짝 갚더니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전혀 생활비 안 주는 건 전혀 개선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출 다 갚았으면 생활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너무 힘들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할부랑 차 보험료도 내야 하는데 수입이 별로 없어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은 10만 원, 어느 달은 20만 원. 제가 죽는 소리를 하면 이렇게 주는데 결혼해 살면서 신랑한테 받은 생활비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500만 원도 안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비 안 줄 거면 집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해줄 거면 그냥 내가 보탠 돈 2천만 원 내놓고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공동명의로 등기해주더군요. 그때쯤 신랑이 무슨 사업을 시작한답시고 했는데 사업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잘하겠어요? 집 대출 겨우겨우 다 갚았더니 사업한답시고 대출 늘려서는 결국 빚만 다시 잔뜩 지고 말았고요. 저희는 돈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아이들 때문에 꾹 참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살다 보니 너무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배달 일만 하는 신랑의 벌이가 너무 불안했고 저 역시 언제까지 시간을 쪼개 알바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애가 커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친정집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줘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인터넷으로 아동복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배가 부른 몸으로 첫째 아이의 손잡고 공원에 가서 옷도 팔고 인터넷 사이트 홍보도 하고 도매시장에 가서 그 많은 옷가방들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죠.
마침 제 친구가 도매상을 하는 터라 제 사정을 알고 제가 싸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처도 많이 소개해주고 또 온라인 판매 노하우도 많이 알려줬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저의 모습은 앞에는 아기띠, 오른손은 큰아이, 왼손은 옷, 짐가방.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기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기랑 외출 한번 하려면 짐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다 싸서 애들 챙겨서 열심히 도매시장 다니면서 옷 떼고 새벽 3시 이전에 자본 적도 없습니다. 주말 빼고는 늘 주문 정리하고 옷 업데이트하고 택배 시간 못 맞추는 날이면 택배사에 택배까지 갖다 드리고 정말 지금 그렇게 살려면 절대 못 살 것 같네요. 반면 신랑은 지금껏 애 목욕시켜준 거 10손가락 안에 들고요. 애들 밥 한 번 챙겨 먹인 적 없고 유치원 한 번 데려다 준 적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모든 육아는 늘 제 몫이었습니다. 빚만 쌓아가고 있는 신랑이었지만 군소리 안 했어요. 제가 그나마 잘 벌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애들 좋은 유치원 보냈고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제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큰아이 입학할 때쯤 돼서는 직원 둘도 고용해서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내고 사업한다고 하니 어머니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옷장사가 무슨 돈을 얼마나 번다 그래. 벌어봤자지. 괜히 있는 돈 까먹지 말고 애들이나 잘 키워라.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야말로 동네 구멍가게 하니 장사를 조금은 아시는 분일 텐데 본인이 돈을 못 버니 저도 구멍가게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남편은 사업을 말아먹더니 다시 택배 일을 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족여행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자기가 사업하다가 진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 저한테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쁘게 장사하고 애들 다 키우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이니까 아마 내가 돈 안 줘도 집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굴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월 순수익 1,000만 원이 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 수입에 대해 시댁에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은 제가 생활비 달라는 말을 안 하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아빠와의 추억이라는 게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나마 제가 겁이 없고 대담한 성격이라 여유가 생긴 그때부터 애 둘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제주도며 강원도며 전국 각지에 책 읽다가 본 곳이 있으면 체크해 두었다가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 데리고 처음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하필이면 아이들과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애들하고 애엄마가 제주도 갔다고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신우가 어머니 없을 때 저한테 살짝 말하기를 새언니, 며느리가 여행 간다고 신랑 밥도 안 차려주고 며칠을 집을 비우고 그러면 시부모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어머니가 화나신 거 그것 때문이에요. 저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왜 기분 나빠하는지를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후 저 없는 데서 제 욕을 얼마나 하셨는지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그냥 앞으로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어머니한테는 절대 얘기도 꺼내지 마. 애들한테도 말 못하게 단속시키고 아무도 모르게 다녀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 드리고 몰래 애들 데리고 첫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갔었죠. 근데 하필 로밍을 하자마자 신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주말에 어머니가 집에서 만두 할 거라는데 몇 시에 올 수 있어요? 하길래 아가씨, 사실은 제가 지금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와 있어요. 이번 주말에는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신랑 혼자 두고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괜히 신경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어머니한테는 비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신우가 언니,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여행 간다고 하면 용돈을 주면 더 좋지. 근데 언니는 그런 데 가면서 엄마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간 거예요? 하더라고요. 제주도 다녀온 것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제가 애들 데리고 해외에 나갔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뒤로도 가족 여행이든 아이들 데리고 저만 가든
일절 어머니한테는 어디 놀러 간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던 분이 신우이가 자기 애 데리고 경주도 다녀오고 여행 다니는 걸 보더니 그땐 또 제가 한심해 보였나 봐요.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는 애들 데리고 여행도 좀 다녀주고 해라. 애들을 추억도 없이 집에만 가둬놓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하시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친손주들 추억 하나 없이 집에만 가둬놓고 기른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애 둘 데리고 악착같이 사업하고 돈 욕심내면서 하루 4-5시간 자면서 버텼는데 신우가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오빠는 너무 불쌍하네요. 혼자 저렇게 힘든 일하면 얼마나 힘들까?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 신랑은 제가 돈을 잘 벌어다 줘서 맨날 입이 귀에 걸려 있거든요. 신랑 주변 직장 상사들이 너네 신랑은 땡 잡은 거라고 다 그런대요. 근데 언니는 얼마 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애들 데리고 여행 가고 좋은 거 다 사입히고 그러는데 저 솔직히 볼 때마다 좀 그래요. 이렇게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이 펑펑 쓸 만큼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이제껏 생활비 한 푼 준 적 없고 다 내가 벌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 궁금했죠? 하지만 저는 신우이 그 말에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보통들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였고 3만 원 넘는 옷 한 번 제대로 사 입어본 적 없습니다. 항상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파는 화장품들 사서 그거 바르고 친정엄마가 화장품 사시면 그거 샘플 받은 거 갖고 와서 바르고요. 그 흔한 명품 하나 가져본 적 없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피부, 치아, 두피 다 잘 타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병원 한번 안 다녀봤네요. 아이들한테 쓰는 돈 빼고 한 달에 제가 저를 위해 쓰는 돈 10만 원 될까요? 그런데 신우이는 자기 오빠가 힘들게 버는 돈을 제가 다 쓰고 놀러 다녀서 집에 돈이 없는 줄 아는가 봅니다. 아마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가 돈이 없는 게 제가 돈을 펑펑 쓰고 다녀서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친척분들한테 얼마나 제욕을 하셨으면 친척분들도 저를 만나면 넌지시 신랑 돈 잘 벌어서 좋지? 이러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신랑이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줬다고 자기가 진 빚만 산더미인데 하고 맙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일 겪었을 때 상처받습니다. 저는 옷사업을 하면서도 집안일에 소홀한 적 없고 시댁에도 할 도리 다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는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뒤에서 욕하시는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물론 저희 아이들도 있었고 신우 신랑도 다 있었죠. 내가 예전에 시댁에 제사가 그렇게 가기 싫어서 내가 꼭 그 먼 곳까지 가야 하나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더니 그게 결국 다 되돌려 받는다. 결국 내가 저런 며느리를 봐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이 집 식구들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왜 그리 못마땅해 하시는지 저만 만나면 여자가 밖으로 돈 번답시고 나더니 남편이 입길이 막히지. 잘 될 리가 있니? 여자가 안 도와주는데. 이러시거나 어떨 때는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하시면서 저 집 마누라는 모든 걸 다 자기가 한다. 몸값이 1,000만 원이 넘는 여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들어갈 무렵 7년 정도 진짜 인생에서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안 자고 안 먹어가면서 악착같이 일한 보람이 있었는지 제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매장 근처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는데 가게 근처에 정류장이 생기면서부터 매출이 더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드디어 친정 부모님이 집 담보로 대출해 주신 것도 다 갚았고 대출을 갚던 액수보다 더 많이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도 바꿨고요. 사업이 잘 굴러가고 돈이 붙기 시작하니 남편이 슬슬 변하더군요. 좋게 변했냐고요? 아닙니다. 그나마 하던 배달 일을 줄이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 매장을 나눠서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는 허튼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이 돈 냄새는 어찌나 잘 맡는지 제가 말을 안 했지만 벌이가 남편보다 낫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모라는 사람은 남편보다 더 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온라인에 상품을 올리고 오후에 가게 출근하려고 하는데 가게를 봐주는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라는 분이 갑자기 오셨는데요. 정말 이상한 분이세요. 오자마자 우리 매장 매출부터 물어보고 카운터에 장부도 뒤지시고요. 어떡해요? 빨리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장사하니 몇 년 동안 제가 하는 일 무시하면서 한 번도 제 가게에 안 오던 분이 갑자기 제 가게에는 왜 오신 건지 이상했습니다. 부랴부랴 매장에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 너는 그동안 시어미를 속인 거냐? 시집에 올 때는 맨날 거적대기 같은 것만 걸치고 와서 내가 몰랐는데 이런 가게에 직원까지 두고 쓰면서 그렇게 돈 없는 척을 한 거니? 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언제 돈 못 버는 척을 했다고 그러세요? 언제 저한테 얼마 버는지 물어보기라도 하셨나요? 아무튼 지 직원한테 대충 한 달에 얼마씩 버는지 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또 이달부터 나한테 월 300씩 내 통장으로 붙여라.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0을 붙이라니요. 제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시나 봐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명절이고 생신이고 도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갑자기 그렇게 달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내 아들 불쌍해서 참았는데 너 이렇게 돈 잘 버는 거 이거 다 내 아들 덕이지 뭐니? 이제 나도 그동안 못 받아본 효도도 좀 받아보게. 당장 이달부터 300씩 붙여라. 나도 이젠 일하기도 힘들고 편히 좀 살아보자. 난 가마. 이러면서 가게를 나가시는 겁니다. 직원들이 있는 데서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결혼해서 지금껏 참고만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돈 요구까지 받으니까 이제는 저도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저는 퇴근해서 집에 온 남편에게 참았던 화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내 매장 찾아오셔서는 뭘 하셨는 줄 알아? 나한테 매달 300씩 내놓으래.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300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 당신한테 생활비 한 푼 안 받으면서 사업 키웠어. 근데 뭐? 돈 잘 버는 거 다 당신 덕이니 300을 내놓으라고? 당신이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그래야 하는 거야? 당신이 가서 말씀드려. 나 당신 어머니한테 300이 아니라 30도 못 줘. 그 돈 있으면 우리 친정엄마한테 더 드리겠어. 듣자 하니 기분 나쁘다. 당신 우리 엄마가 돈 300 달라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그건 당신이 돈 없다고 안 주면 그만인 거야. 당신은 그냥 10만 원이든 300이든 액수 상관없이 우리 엄마한테 돈 주는 게 싫은 거겠지. 맞아. 나 싫어.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한테 생활비 한번 넉넉하게 받아본 적 없고 시부모님한테 며느리라고 예쁨 받아본 기억도 없어.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들 데리고 애써서 겨우겨우 사업 일으켜놨더니 이젠 뭐? 돈을 내놓으라고? 나는 못 내놓으니까 당신이 버는 돈으로 드리지 그래? 당신 친정에는 돈 드린다며. 친정에 주는 돈은 안 아깝고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은 그렇게 아깝냐? 우리 엄마는 나 한참 힘들 때 고민도 안 하고 집 담보까지 잡혀가면서 대출해 주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300이 아니라 400을 드려도 안 아까워. 그날 남편과 저는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려서 날이 새도록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집을 나가서는 시댁에 갔었나 봐요. 거기서 남편이 술 먹고 어머니 집에서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 어머님이 아침이 되자마자 찾아오셔서는 애미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왜 네 친정하고 차별하니? 누군 돈 쓰는 법 몰라서 안 쓰는 줄 아니? 너 그동안 나 몰래 친정에 얼마를 준 거야? 그 금액 그대로 나한테 줘라. 어디 여자가 결혼해서 친정에 돈을 내보내니? 그러니까 니들이 돈이 없는 거야. 하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친정 부모님 집 담보 대출 받아서 가게 차린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이미 귀가 막히셔서는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더군요. 똑같은 말만 몇 번을 하시더니 결국엔 시어머니가 그럼 다음 달에 1년치 한꺼번에 돈 입금해라. 여태 안 준 것까지 다 받아야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서 어른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내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제가 버는 돈을 어머니가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만하시고 제 집에서 나가세요. 이랬더니 왜 이게 네 집이니? 우리 아들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아들 집이지. 나가라면 네가 나가라? 이러시는 겁니다. 화가 난 제가 어머니 어깨를 잡고 현관으로 나가시라고 밀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얘 봐라. 감히 시엄마를 힘으로 밀쳐? 이러시면서 저를 밀고 손등으로 핥히시는데 저는 차마 어머니를 내동댕이 칠 수는 없어서 그냥 현관문까지 밀어내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차고 초인종 누르고 30분을 난리치다가 그냥 돌아가셨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소란을 들으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랑 몸싸움까지 한마당에 남편이라고 뭐 저한테 감정이 좋을 리 없었죠. 어머니가 울고 불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셨는지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서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 돈 좀 번다고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오늘 당신이 우리 엄마 집에서 내쫓았다며. 미쳤어? 이러길래 우리 그만하자 이제.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애들은 내가 키울게. 어차피 당신이 애들 책임질 능력도 안 되잖아. 저는 남편을 그 집 아들로만 살 수 있게 보내주고 싶었어요. 신랑은 뼛속까지 효자라서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 엄마랑 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300 못 받아서 얼마나 당신 마음 아프겠어? 그냥 당신 힘들게 버는 돈 당신 엄마 다 갖다 드려.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야 당신도 마음 편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혼은 못하겠다면서 하더라도 저보고 집 포기하고 애들하고 나가랍니다. 참나. 그 집에 살라고 해도 안 살 작정이었는데 그렇게 나오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냥 팔아버리고 똑같이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우리 둘 문제니 각자 집에는 때가 되면 알리자면서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저희는 합의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는 것으로 했고 양육비도 주기로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혼하고 괴롭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책임져야 하는 애 둘 다 데리고 이혼하고 나서 저는 감옥에서 해방된 기분이 들어요. 밥 안 차려도 되고 주말 낮까지 잠자다가 팬티바람으로 일어나서 대충 밥, 빵, 라면 먹어도 되고 야식도 먹어도 되고요. 애들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실컷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시모도 없고 열불 터지게 하고 밥만 축내는 남편 없으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여태껏 종노릇하며 산 제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이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전 남편 연락 가끔 와요. 따로 살아도 좋으니 다시 합치자고요. 제가 미쳤나요?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다시 들어가게요. 그냥 바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같이 살 때 애들하고 여행 한번 나들이 한번 안 가준 놈이 이제 와서 애들이랑 추억 많이 못 만든 게 너무 아쉽고 마음 아프다나요? 양심은 있어서 양육비는 그래도 꼬박꼬박 보내줍니다. 예전에 신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엄마 같은 시엄마를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고요. 세상 모든 신우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는 좋은 친정엄마도 누군가에게는 시엄마라는 걸요. 저는 제가 참으면 집안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내가 참는 거 알아주는 사람 없더군요. 착해도 당연한 줄 알고 참아도 당연한 줄 아는 게 시댁이었습니다. 제 사연 듣고 열받는 분들 참 많죠? 저보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감히 제가 힘들게 살았다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며느리들 힘냅시다. 며느리를 못되게 만드는 건 시댁 인간들이니까요. 며느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이 있다면 절대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꼭 말하고 싶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계속 참고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씩씩하게 잘 살아나갈게요. 감사합니다.